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장고 6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했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타임존이라든가 앱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고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델즈 파이썬 파일을 열어서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학생 이름, 나이, 학년, 그 다음에 성 구분, 성별 등이 기록이 되어지는 테이블이었고요.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 관리자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 모드에 테스트 서버를 실행시킴으로써 관리자 모드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스튜던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설정을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크게는 학생을 등록하는 페이지, 학생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 학생 정보를 삭제하는 페이지, 학생 정보를 다 전체적으로 보는 페이지, 뷰하는 페이지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의 기능을 만드는 순서는 거의 이렇습니다. 처음에 그 URL 컴프, URL 컴프를 이용해서 URL 패턴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뷰에서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뷰에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실행되어질지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등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줘야 돼요. 리스폰스를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이용하죠. 템플릿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학생의 모든 리스트를 보는 리스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등록 페이지입니다. 학생 등록 페이지는 먼저 URL 컴프, URL즈 파일에다가 어떻게 학생 정보가 오면 이런 뷰에 뷰. 그 파이썬 파일에 어떠한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URL을 매핑을 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템플릿 register student html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한번 보면, 자, 장고의 프로젝트의 S 프로젝트였죠. 자, 여기서 URL 컴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URL 창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즈는 스튜던트에 보시면 스튜던트 프로젝트에 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어, 사용자가 개발자가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냐면 우리 관리자 모드 들어갈 때 URL이죠. 관리자 모드 들어갈 때 이렇게 경로를 지정했더니 관리자 모드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 그 학생 등록하는 페이지에 들어올 때 뷰에 어떤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등록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모디파이 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델리트 하는 페이지 등등을 쭉 나열해 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그 어플리케이션마다의 어떤 뷰가 많아진다. 그럼 굉장히 많은 여기에 URL즈가 기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개라고 하면 10개 정도가 쭉 리스트업 될 거고요. 100개라고 하면 100개 정도의 100개가 넘는 URL 패턴이 매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파일 하나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URL 파일즈는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스튜던트 프로젝트 안에 있는 URL입니다. 자, 이 URL 말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이 어플리케이션마다 URL들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관리하기도 쉽고요. 어떤 URL을 알고 싶으면 그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는 URL들을 이렇게 놔두고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어디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마다 URL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그러면 우리가 구분 지어 나가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수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그 장고 프레임워크는 URL을 찾을 때 여기만 찾아요. 처음에 프로젝트 안에 있는 URL 파일 여기만 찾습니다. 즉 여기만 찾지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URL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프로젝트에 있는 URL즈 여기죠. 여기에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URL즈를 찾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링크를 걸어주기 위해서 패스만 임포트하는 게 아니고요. 자, include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여기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적어줍니다. 스튜던트. 그래서 스튜던트에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작하는 URL이 들어오면 include 해라. 어떤 게 include 해라? 스튜던트에 있는 URLs 파이썬 파일을 모듈을 include 해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여기에 링크를 include 한 거죠. 그럼 이 파일에 찾아갑니다. 이 파일을 찾아가서 스튜던트의 URLs 찾아가서 여기에서는 어드민은 들어올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임포트 하는 건 생략을 하겠고요. 자, 패스는 이제 잡아야 되겠고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스 말고 내가 from 도트 아무거나 요렇게 어떤 거로 들어오던 import views를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어드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스튜던트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URL 패턴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겠는데요. 얘를 이 앞쪽에서 만든 URL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기 쉽게 여기다가 m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서 얘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학생 등록을 하는 페이지죠. 학생 등록하는 페이지는 우리가 URL 패턴 설계를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설계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레그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를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URL가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레그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레그로 들어오면 어떤 뷰의 함수를 실행해라. 뷰에 있는 레그 스튜던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를 확인해라. 그리고 이 URL 패턴의 이름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레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URL이 스튜던트 레그로 들어왔을 때 이 뷰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하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뷰에 가서 또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뷰를 열어서 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다가 def에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는 것은 request 객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뷰가 호출된 거죠. 요거를 제가 필요 없고요.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URL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도메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뷰에 있는 이 함수가 실행해라.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학생을 등록하는 페이지니까 자 리턴을 해주는데 렌더
렌더 위에서 기본적으로 임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리퀘스트 객체 그대로 넘기겠고요. 어떤 템플릿을 넘기냐면 스튜던트 템플릿은 레지스터 스튜던트라고 하겠습니다. HTML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스터 스튜던트 HTML 등록을 했으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URL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이 함수를 우린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HTML 문서도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자, 이 스튜던트 경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템플릿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즈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여기서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스튜던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HTML 문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꺼내서 저장. 자, 이곳의 이름을 아까 레지스터 스튜던트라고 그랬죠? 레지스터 스튜던트라고 HTM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HTML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덕타입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타입 만들어 주겠고요. 됐고요. 자, 다음에 헤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HTML 문서를 생으로 만드는 일 별로 없는데요. 지금 강의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태그 넣어주고요. 타입 텍스트 HTML이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메타 태그는 다 입력을 한 것 같고요. 타이틀은 그냥 대충 타이틀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바디 들어가고요. 자, 회원 가입 페이지는 폼 태그를 이용해서 회원 가입 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스튜던트 라고 페이지 이름 간단하게 해주겠고요. 자, 폼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 시작해서 다시 폼이 끝날 수 있겠고요. 자, 폼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옵션 두 개가 있죠. 액션하고 그다음에 그 전송 방식 게시냐 포스트냐. 그래서 포스트로 가겠고요. 자, 액션은 잠시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먼저 네임이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름은 input type 텍스트 name은 name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 나이, 학년,
젠더까지 있으면 되고 서밋 버튼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메이저 에이지 그 다음에 뭐였나요? 그레이드 젠더 그다음에 이거는 서밋 버튼이니까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 메이저 에이지 그레이드 젠더 네, 됐습니다. 자, 다 된 것 같고 인풋 타입 이게 이제 썸밋이겠죠. 썸밋 요거는 학생 등록이니까 레지스터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 폼 태그 이게 네, 폼 태그겠죠. 폼 태그를 입력해 주는데 보안의 이유로 share rf 토큰 태그를 넣어주겠고요. 자, 요거는 그 템플릿 태그입니다. 그래서 템플릿 태그를 이용해서 HTML 문서 안에 같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다 URL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URL도 일단은 학생 등록하는 페이지 그 컨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비워두고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URL 패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URL 패턴 만들었고요. 다음에 뷰에서는 어떤 함수가 실행돼야 되는지 register student라는 함수 만들었고요. 그 함수에 의해서 리스폰스 되는 템플릿 register student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서 한번 서버를 올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로로 이동을 하겠고요. 자, 서버 올리는 명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매니지 파일을 이용했고요. run 서버 0.0.0.8점 포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뷰의 이름이 뭔가 잘못됐다고 하죠. 이렇게 서버를 넣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에러가 나오면 여기에 서버 뭔가 잘못된 이름이 나오는데요. 뷰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중에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RL 패턴들을 보면 URL 파일에 레그 뷰, 여기 오타네요. 뷰즈죠. 여기 파일이 뷰즈이기 때문에 뷰즈의 레지스터 스튜던트, 뷰즈의 레그 스튜던트 이렇게 해주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름을 정했으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레그 스튜던트의 렌더 이렇게 또 오타네요. 네,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타이핑하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납니다. 자, 리퀘스트 스튜던트 그다음에 레지스터 스튜던트 HTML 다 맞죠? 자, 템플릿에 보면 템플릿은 뭐 특별한 게 없겠고요.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버를 다시 한번 서버가 자동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버는 장고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한번 서버를 올린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바로 표시가 되고요. 그 에러를 잡으면 이렇게 서버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 서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웹 서비스를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민부터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네, 접속이 됐고요. 자, 어드민 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URL 컴프에 의해서 어떻게 했냐면 렉으로 들어왔을 때 무슨 렉이냐면 스튜던츠의 렉으로 들어왔을 때 요 HTML 파일을 보이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튜던츠 렉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또 에러가 나네요. 리퀘스트가 뭔가 디파인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거 아마 휴먼 에러일 거예요. 오타일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리퀘스트 여기 오타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러가 나는데요. 자, 보면 스튜던트 못하죠 이게. 스튜던트 나머진 다 맞나요? 레지스터 스튜던트 예 맞고요. 다시 서버 올라갔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게 전체적으로 한번 요 처음 그 화면 등록하는 것만 여러분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기능 구현만 하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까지 앞에까지가 도메인이고 여기가 이제 REST API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레그라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서버에. 그랬더니 스튜던트 레그 URL 컴프에 의해서 스튜던트 레그로 여기로 들어왔고요. 여기로 들어왔더니 뭐랑 매핑이 돼요? 뷰주의 레그 스튜던트 함수를 실행하라고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주로 넘어가서 레그 스튜던트 함수가 실행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렌더를 해주는데 리스판스 해주는 겁니다. 리스판스 해주는데 스튜던트의 레지스터 스튜던트 HTML이 실행되래요. 그래서 이 파일이 실행돼서 결과적으로 리스판스가 되면서 이 화면이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생 등록하는 화면이 처음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을 해요. 값을 입력한 다음에 submit을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 있죠? 그게 스튜던트 컴파일입니다. 레지스터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컴파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TML 문서 가왔고요. 자, 액션 줍니다. 여기서 액션을 줄 때도 그 템플릿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템플릿 태그 중에 URL 그 태그가 있습니다. URL 태그에서 어디로 가라, 어떤 URL로 가라, student 어디로 가냐면 레그 컨으로 가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그 컨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또 스튜던트의 레그 컨 여기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레그 컨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되겠습니다. 와서 이번에는 스튜던트의 레그 컨을 찾겠죠. 그러면 또 실행돼야 되는 뷰의 함수를 여기다가 또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정보를 등록하는 거니까요. 이름을 레그 컨 스튜던트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레그 컨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자, 등록이 되면 뷰주에 또 이렇게 URL로 해서 폼에 있는 액션의 값에 의해서 일로 들어올 거고요. 일로 들어온 거는 뷰주의 레그 컨스턴트를 함수를 호출하겠죠. 그래서 뷰에다가 이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함수는 사용자가 폼 태그에서 넘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레코드를 하나 생성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 받겠고요. 여기서 name 그 폼 태그에 있는 그 하나씩 정보를 하나씩 받아봅니다. 자, 리퀘스트 객체 안에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 포스트 방식으로 오기 때문에 포스트 그 이름은 여기에 있는 name, major, age, grade, gender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name 메이저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레이드 학년도 있고 그다음에 성 구문도 있겠죠. 메이저 그다음에 에이지 그다음에 학년 그레이드 젠더도 있겠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에 그 쿼리 스트링을 날리는 함수들이 있었죠. 그걸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S라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ORM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과정이겠습니다. 네임. 이 name은 위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명 S 뭐였나요? 메이저는 또 위에서 받은 메이저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 age는 위에서 받은 age 값도 넣어주면 되겠고요. S 언더바 그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S 언더바 젠더는 젠더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메모리 상에만 데이터가 올라간 거지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끝까지 넣기 위해서 save 함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들어갔으니까 또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해줄 때는 그 모든 학생의 리스트,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http response redirect reverse를 해주는데요. 어디를 해주냐면 스튜던트의 all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판스를 썼기 때문에 요거 그 가져와야 되겠죠.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자, from django.http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스도 필요하겠죠. from django.urlg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도 쓰고 있죠. 그러면 스튜던트 클래스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from 스튜던트 클래스는 스튜던트 모델즈 임포트에서 스튜던트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일로 넘어가니까 다시 또 스튜던트 스튜올이라는 거를 하나 URL 패턴에다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URL 쪽으로 가서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 URL 패턴 만들고 뷰 작업하고 템플릿 응답을 템플릿에 할 경우 템플릿 만들고 자, 여기다가 이거는 all로 해주겠고요. 뷰즈에 모든 스튜던트 학생을 다 읽어봐라. 그래서 리드 스튜던트 all로 해주겠고요. 이름을 여기서 만든 스튜all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 all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리다이렉션에서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온 거는 뷰즈의 리드 스튜던트 all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한대요. 그러면 또 뷰에 와서 이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로 모든 학생들, 실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또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들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클래스 만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델 다룰 때 모든 학생 다 가져올 때 objects라는 거에 all 메소드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컨텍스트로 그 템플릿 넘겨주기 위해서 컨텍스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다가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값을 위에서 받은 QS를 그대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 리스판스 해주고요. 렌더
리퀘스트 그대로 넘겨주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겨주느냐, 무슨 템플릿이 넘겨주느냐, 스튜던트에 있는 리드 스튜던트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읽어온다고 해서 복수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 파일에 또 이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 파일로 가서 이걸 좀 재활용할게요. 복사해서 요거의 파일 이름이 리드 스튜던트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워버리겠고요. 요거를 이제 리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학생 정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기본적으로 HTML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생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처음에 학생 정보는 뷰에서 넘길 때 컨텍스트로 여기 있는 스튜던트 리스트를 넘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데이터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학생 리스트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 템플릿 태그에 포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온 스튜던트 리스트에서 이거를 사용해서 도는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죠. 데이터가 다 끝나면 네, 여기서 끝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리스트가 학생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을 하나 더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튜던트 리스트가 있으면 이 아래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게 그냥 뭐 학생이 등록된 학생이 없습니다 정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else and if로 끝내고요. 이거는 좀 위에 있는 거 재활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학생 수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 정보를 이제 뿌리는 게 남았는데요. 학생 정보 뿌리는 거는 여기서 S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객체의 이름 필드 속성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할 텐데요. 여기에 이제 그 학생 이 사람을 홍길동이면 홍길동, 홍길점은 홍길자를 클릭하면 그 사람의 상세 페이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나오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를 하나 걸어줄 거고요. 하이퍼링크를 걸었을 때 그 경로는 그 학생의 상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수정하는 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줄 거고요.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아직 뷰하고 템플릿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워두는 걸로 하고 틀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든 학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규 학생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신규 학생 등록하는 것도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행을 해주고요. 신규 학생 그래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학생까지 다 보여지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좀 급하게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리드스트 오를 해서 리드스트 뷰에 리드스트 오를 했고요. 스튜던트 맞죠? 했고 여기서 리드 스튜던트 HTML로 템플릿을 호출해서 갔습니다. 가서 스튜던트 리스트 다 해서 포문으로 계속 돌면서 학생의 이름을 출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뷰. 네,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보고 또 에러가 나면 어느 부분에 에러가 났는지 살펴보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네, 됐죠? 자, 새로 고치면 한번 하겠고요. 뭔가 에러가 났네요, 벌써. 자, 무슨 에러가 났냐면 스튜던트 모델이 없다고 그러네요. 뷰에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보니까 이거 오타죠. 스튜던트 T가 빠졌네요. 자동 완성이 되면 좋을 텐데 자동 완성이 안 되고 하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서버를 보면 정상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됐고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홍길동은 서버에 있었죠. 서버를 한번 볼까요? 서버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없네요. 없으니까 홍길동 학생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그냥 간단하게 하겠고요. 21살에 그레이드는 2학년, 젠더는 남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근데 등록이 됐는데 학생이 영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일단 관리자 모드 가서 한번 실행 고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가 실행될 때 뭔가 입사점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여기 가서 뷰에 여기서 에러가 난 듯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에러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오타한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면 모델 쪽에 나왔으니까 모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오타죠. 셀프죠, 셀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민에 들어가서 아직 학생이 들어갔네요. 이제 들어갔고 보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학생이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한 명이 안 된 거 보니까 여기 템플릿에서 학생을 불러오는 부분도 뭔가 좀 이상한 듯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스튜던트 오라테 던질 때 스튜던트 리스트를 던지는데요. 여기는 뷰에서 담당을 하죠. 그래서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스튜던트 올 여기고요. 여기서 일단 학생 정보 다 가져왔고요. 그걸 컨텍스트에 담았고요. 스튜던트 리스트로 담았죠. 요거하고 지금 매칭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까지 맞고요.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던지고 이걸 했는데 컨텍스트가 빠졌네요. 여기다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안 왔죠. 그래서 컨텍스트 정보까지 넘겨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보면 한 명이 됐습니다. 수정 다음에 이게 또 개행이 되는데요. 템플릿 파일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거는 여기가 개행되지 말라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학생을 등록하고
그 학생의 정보를 보는 것까지, 리스트를 보는 것까지 우리가 됐고요. 신규 학생을 등록하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링크를 안 걸어놨죠. 신규 학생 등록하는 링크까지만 걸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학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URL, 템플릿 태그 중에 URL 태그를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어차피 스튜던트는 똑같겠고요. 문제는 여기서 보면 스튜던트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름은 똑같겠는데 네,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레그컨이 아니라 전체 학생 그 신규를 새로 등록하는 부분을 가야 되겠죠. 신규로 등록하는 부분은 우리가 URL지에서 처음에 가장 맨 처음에 만든 건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우리는 레그로 지어놨으니까 이 레그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던트의 레그로 들어와서 이게 실행되고요. 이게 실행되면 다시 레그 스튜던트니까 뷰에 레그 스튜던트로 가겠고 얘는 레지스터 스튜던트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학생을 좀 더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에러가 나네요. 자, 이 에러는 URL 컴프에 잘못된 거니까요. URL 컴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드에서 URL 스튜던트의 렉으로 넘겼습니다. 요게 빠졌네요. 이렇게. 템플릿 태그니까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왔고요. 여기서 이제 홍길 순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로 해주고 나이는 22살, 그레이드는 3학년, 젠더는 뭐 여자 정도로 여성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명 됐고요. 신규 학생 1명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 자라고 하고 메이저는 송으로 하겠고요. 나이는 23살, 그레이드는 4학년, 여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자 모드에 제대로 다 학생들이 등록되는지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다 돼 있고요. 클릭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학생을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했고요. 학생 등록하고 나서 그 내부적으로 컨펌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학생 리스트로 보여지는 거, 리스트에서 본 후에 다시 한번 신규 학생 등록 페이지로 가는 거 해서 URL 컴프와 뷰와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URL 컴프하고 뷰하고 템플릿을 만드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학생 정보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델리트하는 거 다 구조는 똑같아요. 먼저 URL 패턴 만들고요. URL 패턴에 의해서 어떤 뷰로 갈 건지 어떤 뷰의 함수로 실행시킬 건지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템플릿은 어떤 걸 쓸 건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